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MC12, 즉 배선용 초단기라고 하죠. MC12 명판에, 여기 지금 보이는 명판이 있죠. 이 명판에 보이는 명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차단기 MC12 동작 특성 곡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보시면 여기에 이제 꼬다리, 이건 꼬다리라고 하는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이 꼬다리를 내리면 오프가 되는 거죠. 차단기가 오프가 되는 건데, 여기 20A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기 안 써 있고 여기 밑에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말합니다. 차단기의 전격 전류 또는 AT, 흔히 우리가 현장에서 AT라고 하죠. 암페어 트립, 즉 트립을 위한 암페어 값. 트립하고자 할 때 그 감지하는 전류 값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여기 위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삭제가 됐지만, 실제 여기에 단자가 이렇게 있죠. 전선이 연결되는 단자가 있고, 밑에도 전선이 연결되는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를 1차 측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단자를 1차 측, 여기에 있는 단자를 2차 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전선을 연결을 해서 전기를 흘리면 전기가 이 차단기 내부에 도체가 있겠죠. 차단기 내부에 도체가 이렇게 있겠죠. 그 각 전선별, 만약에 전선이 세 가닥이다, 삼상이다, 세 가닥을 여기다 연결한다, 삼상이다 하면 여기 흘러가는 차단기 내부에 도체도 세 개가 있겠죠. 하나, 둘, 세 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2차 측, 여기는 2차 측이라고 하죠. 이쪽은 2차 측 단자를 통해서 여기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전선을 따라서 전기가 부하로 가겠죠. 부하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 차단기 내부에서 이 차단기 내부에 있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감지하는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센서. 그 센서의 세팅 값을 20A 맞춰놓고 20A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 차단기를 트립시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값을 20A가 말하는 20A라고 하는 겁니다. 전격 전류라고 말하고 AT라고 표현하죠. AT. 만약에 이게 여기 15A라고 써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센서 세팅을 15A 맞춰놨겠죠. 그래서 15A가 넘어서기 시작해서 이 차단기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이 차단기를 트랩 시키려고 그 센서는 준비하고 있겠죠. 만약에 40A짜리, 40AT짜리, 여기 40이라고 써있겠죠. 그러면 또는 여기에 40이라고 써있겠죠. 그러면 그 차단기 내부에 있는 센서는 40A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 차단기를 트랩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값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음에 여기 보시면 50AF라고 써 있습니다. AF. 이건 암페어 프레임. 조금 전에 차단기 내부에 도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상이면 하나, 둘, 세 개의 도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도체의 전류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도체가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값.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기구, 프레임이라는 뜻이 기구 또는 꽉, 그런 걸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50AF라고 하면 그 도체의 최대 흘릴 수 있는 암페어 값은 50A입니다. 50A를 넘겨서 흘리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유튜버들 설명을 보면 차단기 케이스의 전류 용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지금 플라스틱 케이스 보이죠? 여기 플라스틱 케이스가 견뎌내는 전류 용량이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안에 내부 도체에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50AF인데 여기에 15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즉 15AT짜리가 있고, 전기 자재 가게에 가서 차단기를 사게 되면 50AF에 15AT짜리 하나 주세요. 또는 20AT짜리 하나 주세요. 또는 40짜리 하나 주세요. 50짜리 하나 주세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고 여러분 전기 시공,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축 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 도면에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50 AF 이렇게 하고 30 AT. 바로 이게 방금 전에 설명한 그런 뜻입니다. 이게 30 AT는 조금 전에 설명한 이걸 말하는 거고 50 AF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차단기를 설치해라. 그 도면에서 지시하는 바는 이러한 차단기를 그 자리에 설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UI 680V UI하고 680V라고 써 있습니다. UI는 뜻이 뭐냐? 전격 절연 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격 절연 전압. 아까 여기 위에 단자가 3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전선이 3개가 연결되고 이 도체도 3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도체 간격이 내부에 보면 도체 간격이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격이 넓지 않습니다. 이 도체의 간격이. 그래서 이 도체의 간격이 좁다 보니까 이 680V를 넘어서서 여기 이 전선 한 가닥, 두 가닥, 3상 차단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내부에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 전압이 680V 시료값을 말합니다. 시료값 680V 또는 이 사이의 전압값이 680V를 넘어서서 공급이 되면 이 절연이 파괴돼 가지고 이렇게 합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따라서 여기 끌고 오는 전선, 차단기에 접속하기 위해서 끌고 오는 전선에 걸리는 전압은 680V 이하로 해라. 680V 이하로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 UI 값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UE라고 되어 있습니다. UE는 전격 전압을 말하는데요. 이 용어 설명이 애매합니다. 그냥 UI 값만 규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UI가 700V 들어가면 이 차단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700V 이하에서 550V든 55V든 즉 여기 전선 끌고 오는 전압을 700V 이하, 예를 들어서 뭐 500V짜리 또는 380V짜리 전선을 끌어다가 연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차단기를 설치하는 시공 사용자 측에서는 이 전선 전압을 700V만 안 넘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뭐 규정할 필요가 없는데 UE라는 것까지 규정해서 차단기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까 하실 테지만 우리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DC 같은 경우 125V짜리 많이 사용하죠. 또 DC 250V 많이 사용하죠. DC는 솔직히 드물죠. 대부분 AC 교류 전압을 사용하는데 교류 전압 220V도 많이 사용하고 240V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교류 380V를 많이 사용하죠. 또 어떤 현장 가보면요. 교류 415V, 460V, 또는 480V, 뭐 500V, 600V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교류 현장에. 그런 사용 전압에 따른 차단 용량, 얘가 차단 용량인데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그 차단 용량을 규정하기 위해서 각 사용 전압을, 전격 전압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격 전압, 절연 전압 이하로 해서 전압을 사용해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UIMP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UIMP 6kV, 여기는 지금 6kV, 즉 6000V 6kV, 6000V, 여기서는 지금 6kV 라고 되어 있네요. 그 차단기에서는 이건 K는 10의 3승을 말하는 거니까요. 뭐 물리에서든 전기공학에서든 화학에서든 뭐 토목공학에서든 이 K는 10의 3승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6000V를 말하는 겁니다. UIMP는 무슨 뜻이냐? 전격 임펄스 내전압. 어렵죠? 용어가? 우선 임펄스라는 용어부터 알아보면 임펄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파형을 말합니다.
아주 극히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파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시간축이 있으면 어느 아주 짧은 순간에 높은 전압, 이 시간 간격은 극히 짧은 걸 말합니다. 뭐 0.1초나 들려나요? 그 짧은 순간에 나타나는 파형, 아주 큰 파형. 예를 들어 얘가 뭐 6000V, 이 크기가 6000V,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6000V라는 얘기죠. 이 높이가 6000V. 아주 짧은 시간에 순간적인 파형. 낙뢰, 그 하늘에서 치는 낙뢰가 그에 해당하죠. 낙뢰 같은 경우 아주 짧은 시간에 팡 하고 막 그 높은 전압을 내리꽂죠. 뇌전압, 견뎌내는 전압. 따라서 UIMP가 지금 이 차단기의 경우에 6kV라고 되어 있는데 6000V라는 얘기죠. 따라서 예를 들어 낙뢰 같은 경우가 전선을 밖에 그 한전 전선을 타고 이 차단기로 앞서 보인 차단기로 한 5.99kV, 즉 한 5,990V짜리 낙뢰가 한전 전선을 따라서 그 차단기를 타고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차단기는 견뎌낸다, 그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단기는 견뎌낸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건 견뎌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죄송합니다. 한 4초, 5초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차단기 파괴됩니다. 차단기 절연 파괴됩니다. 차단기 내부에서 어디선가 차단기가 펑 하고 터질 겁니다, 아마. 다음에 EP. 여기 보시면 EP라고 되어 있습니다. EP라고 되어 있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전선 연결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단자가 2개, 위에 2개, 밑에 2개라는 뜻입니다. 위에 2개, 밑에 하나, 둘. 만약에 3P다, 그러면 3상을 연결할 수 있다. 3상, 이렇게 전선 세 가닥을 연결할 수 있다. 4P다, 그러면 이렇게 4가닥을 연결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4가닥의 전선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EP, 여기 뒤에 EE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P, EE. EP는 전선 연결할 수 있는 가닥수고, EE는 뭐냐? 아까 센서 얘기했죠? 그 차단기 안에 센서가 전류를 검출하는 센서가 있다고 했죠. 센서가 2개가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3이면 3개가 들어있다. 전류를 검출하는 센서가 3개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차단기 내부에 도체가 들어있다고 했죠. 차단기 내부에 도체가 이렇게. 지금 이 경우에는 전선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3개니까 내부에 도체가 3개가 이렇게 들어있겠네요. 3개가 들어있고, 내부가 이렇게 스위치, 물론 스위치 형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스위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스위치 형태. 그래서 이 꼬다리를 이렇게 오프시키면, 사람이 손으로 내리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이 그림처럼 열려 있는 거죠. 이렇게 전기가 여기까지 왔다가 이미 2차 측으로, 여기가 1차 측, 2차 측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겠죠. 차단기를 오프시키면. 또는 차단기가 트립이 된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이것처럼 중간에 딱 이렇게 걸치죠, 이렇게. 차단기가 이쪽 밑에 부하로 가는 전선에서 뭐 합선 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여기 연결되는 모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 모다가 벼락이 나가가지고 모다가 돌아가는 게 빡빡해지면 과전류가 걸리겠죠. 그러면 차단기가 트립이 되겠죠. 트립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자동으로 차단기가 이 꼬다리가 내려오는데 이게 완전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걸칩니다. 중간에 지금 이 모양처럼 걸치게 됩니다. 그걸 트립이라고 하죠. 트립. 이런 경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으로 오프시키는 경우에 내려옵니다. 이렇게 트립이 됐을 경우에 차단기를 다시 이제 이 고장 여기서 발생한 이 부위에서 발생한 고장을 해소하고 제거하고 차단기를 다시 올릴 때는 그냥 올리면 안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올리면 안 올라갑니다. 이것처럼 한번 완전히 밑으로 내렸다가 올려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경우나 차단기가 이렇게 오프 되는 상태고, 이 경우에는 차단기가 이렇게 여기 딱 붙겠죠. 이렇게 전기가 도통이 되는 거죠.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자, ICU 차단기에 보면 ICU라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ICU 여기 지금 ICU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ICU 여기 보면 이게 ICU라고 써 있습니다. 밑에 뭐 5KA, 7.5KA, 10KA, 14K, 380V에서는 14K라는 얘기입니다. 14,000A라는 얘기입니다. 380V에서 14,000A. 이게 뭘 뜻하느냐, ICU라는 게. 정격, 극한, 단락, 차단 용량. 어렵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차단 용량이라는 뜻입니다. 차단 용량. 우리가 차단 용량, 차단 용량 그러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차단 용량. 즉, 14,000A 이상이 흐르면 차단을 못하고 14,000A 이하에서는 차단한다는데, 그럼 뭘 차단하느냐? 그 뭘 차단하는지를 아주 유명한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서 차단 용량을 아는 채 말하고 설명하는데요. 제대로 설명을 안 해놨습니다. 내가 그에 분개해서 지금 이 차단기,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단기 내부에는 센서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센서가 들어있어서 지금 이 경우에는 전격 전류가 75A죠. AT가 75A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5A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 차단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75A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 차단기는 내부적으로 그 센서가 감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트립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4,000A입니다. 14,000A. 14,000A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큰 전류가 흐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 이렇게 트립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격 전류의 10배 정도의 전류가 흐르면 차단기는 무조건 순간적으로 트립시키도록 대부분 모든 차단기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0배 정도. 그러니까 750A 정도. 여기서는 이 차단기는 750A 정도 전류가 흐르면 곧바로 이렇게 트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특성 곡선을 설명하면서 그 시간도 설명할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렇게 차단기 2차 측에 전선이 있죠. 모다의 베어링이 여기 만약에 이 차단기 2차 측에 모다가 연결되어 있는데 모다가 베어링이 나가서 과전류가 흐르면, 그래서 모다가 16A짜리, 모다 전격 전류가 16A짜리라고 합시다. 모다 3상 모다가 16A짜리. 그러면 베어링이 나가서 꽉 끼어가지고 모다가 안 들어갈 경우에 몇 암페어는 흐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160A 흐르면 많이 흐릅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면 즉시 차단기가 트립될까요? 즉시 차단기가 트립지 않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트립됩니다. 시간이, 그 특성 곡선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곧바로 차단기가 트립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 바로 트립되냐면 이 전선의 합선 또는 이렇게 합선됐을 때, 그때는요 이 흐르는 암페어가요 엄청나게 이보다 더 크게 흘러갑니다. 13,000A보다 더 크게
엄청난 이론상으로는 무한대의 전류가 흘러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무한대의 전류가. 실제는 그게 아니죠. 전선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든 이 차단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모든 도체 전선에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아주 큰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큰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센서가 그 감지하겠죠. 그러면 감지해서 탁 이렇게 오프시키겠죠.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합선 아주 큰 전류가 흘러가는 도중에 오프가 딱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불꽃이 스파크가 지직 발생합니다. 스파크가 지직 스파크가 불꽃이 지직 발생합니다. 아크라고 하죠. 아크. 이 아크를 제거하는 능력, 그게 바로 이 차단 용량입니다. 차단 용량.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능력,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능력을 차단 용량이라고 합니다. 차단 용량. 아크가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불꽃이 계속 이렇게 발생되고 있으면 전류가 이 불꽃을 통해서 전자가 이 불꽃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트립이 되어 있지만 차단기 내부에서는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전기가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도체에서 아주 큰 전류, 이 정도면 전류면 엄청나게 큰 전류입니다. 큰 전류. 이 14,000A 정도면요, 14,000A가 이 전선에 흘러가면요, 전선이 녹아내립니다. 전선 피부에 녹아내리면서 여기서 불꽃이,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 그래서 전기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불꽃을 제거하지 못하면 차단기가. 또 화재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접점도 녹아내립니다. 차단기 내부도 녹아내립니다. 이 불꽃을 제거하는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이 아크 제거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 안 하고 차단 용량을 설명하면요, 그 유튜버는요, 제대로 차단기를 모르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그 아크 제거하는 걸 소호라고 합니다. 소호. 한자를 써서 소호 보이죠? 소호. 이게 호자가 활호자 또는 이렇게 구부러진 그 어떤 그 호자를 설명하는 건 뜻하는데 왜 일본 사람들이 소호라고 했나 이해가 안 된다. 어쨌거나 그래서 소호 능력, 차단 능력을 또는 소호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소호 능력. 그래서 380V가 여기에 이 전선에 이렇게 380V가 걸려 있을 때는 14,000A가 여기에 순간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불꽃을, 이런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프시킬 수 있다. 불꽃이 없이 차단기가 오프할 수 있다. 이렇게 트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차단 용량입니다. 차단 용량.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크를 훌륭하게 차단할 요량으로 50이라고 하는 차단기도 있고요. 기름, 차단기 안에 기름이 들어간 차단기도 있고요. 가스를 넣어가지고 그 불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스를 넣어서 하는 차단기도 있고요. V12, 진공 차단기 있어요. 진공 차단기. 여러분 수변전실에 가보면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죠? 아파트 지하, 관리사무실 지하에 가보면 수변전실이 있습니다. 그 수변전실에 가면 아마 대부분이 그 수변전실, 그 고압이 들어와 있는 수변전실에 V12 진공 차단기를 아마 설치해서 사용할 겁니다. 진공 차단기. 요즘은 52 차단기는 거의 없습니다. 책에서 옛날에는 52 차단기 썼다라고 하는데 책에서 읽었는데요. 요즘은 80년대까지는 52를 많이 썼을 겁니다. 요즘 52 차단기 쓰는 일 없습니다. GCB 같은 경우는 주로 중화공업, 큰 대기업 공장 같은 데 가면 GCB 차단기 사용할 겁니다. 또 ACB라는 거죠. ACB. 저압용으로 ACB 차단기도 많이 쓰이죠. 여러분, 그 아파트 지하 수변전실 저압 측, 고압 측에서는 V12 차단기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저압 측에서는 ACB 차단기 아마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에어.
에어로 아크를 제거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차단기에 보면 ICS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단기에 여기 보시면 ICS 이꼴 50% ICU ICS 여기 ICS라고 써 있습니다. ICS는 뜻이 뭐냐? 전격 극한 이게 아니구나. 전격 서비스 단락 차단 용량. 어렵죠? 어려운 용어죠? 한마디로 여기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차단기 제조회사에서 차단기 만드는 예를 들면 LS 산전에서 차단기를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ICU 앞서 설명한 이 차단 용량 ICU 값에서 차단기를 한번 시험합니다. 시험했는데 그게 14,000A라 이거죠. 14,000A를 흘려가지고 테스트를 하겠죠. 테스트해서 해보니까 14,000A 이상이 넘어가니까 불꽃을 제거를 못하는데 14,000A까지는 해서는 흘려보니까 불꽃을 제거하더라 이거죠. 또 한 번 더 합니다. 테스트를 한 번 더. 전류값을 서서히 올라가면 테스트를 하겠죠. 하는데 해보니까 이놈이 50% 값. 그러니까 7,000A 하겠죠. 7,000A. 7,000A를 넘어서니까 불꽃을 제거를 못하더라 이거죠. 7,000A까지는 불꽃을 제거하는데 그러면 그때 이거 ICS는 어떻게 써놓냐? 50% ICU. 즉 앞서 설명한 차단 용량, 이 차단 용량이 50% ICU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때 값을 이 7,000A가 ICS 값이 되는 겁니다. ICS 값. 이렇게 표기하고. 요것도 보면 지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차단계도 보면. ICS는 50% ICU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요즘 나오는 차단기는, LS 산전에서 만드는 요즘 나오는 차단기는 다 100% ICU로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에서도 100% 14,000A까지도 견뎌낸다는 거죠.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자, 이제 특성 곡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곡선. 이게 특성 곡선인데요. 특성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전류, 이 가로에는 전류, 세로축에는 시간이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초 단위로 써 있고요. 여기부터는 분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1분, 2분, 4분. 여기부터는 0.001초, 0.002초, 2초, 4초. 그러니까 몇 암페어에서 이 차단기에 몇 암페어가 흘러갈 때 몇 암페어가 흘러갈 때 몇 초 또는 몇 분 만에 차단기가 트립이 되는가 그걸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이런 특성 곡선은 뭐 우리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 이 차단기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테스트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 특성 곡선을 보시려면 이 차단기 제조회사에서 공급하는 카탈로그를 보시면 되는데 이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책자로 된 카탈로그를 요청하면 보내주기도 합니다. 거기에 특성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요. 이 차단기, 예를 들어서 이게 차단기 전격 전류가 30A라고 합시다. 30A. 그러면 AT 값이 3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30A의 한 배, 1.5배, 2배, 3배, 4배 이거 써있는 숫자는 그걸 뜻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 보시면 1배, 1.5, 2, 3, 4라고 써있죠. 그것은 이 전격 전류 30A의 배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수. 다시 말해서 1.5배면 45A죠. 45A 이 차단기에 45A가 흘러가면 얼마 만에 동작을 하느냐. 1분 한 40초. 1분은 40초 있다가 40초까지 견디고 있다가 1분 40초 후에 차단기가 트립이 된다는 겁니다. 차단기 이렇게 트립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트립이 된다는 겁니다. 2배 전류 60A가 흘러가면 한 40초 있다가 40초까지 가만히 있다가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40초 후에 탁 트립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게 특성 곡선. 자, 그러면 이제 뭐다 이렇게 해서 흔히 차단기 거쳐서 마그네트 스위치 거쳐서 오버로드 이게 EOCR이지. EOCR 과전류를 검출해서
여기에 흘러가는 걸 가전류를 검출해서 이리 신호를 보내서 마그네트가 평상시에는 이게 모다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는 이 황색이 톡 들어가 있다가 과전류를 검출해서 이 신호를 보내면 얘가 이를 톡 튀어나오게 만들죠. 노란색을 톡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더 이상 모다를 돌아가지 않게 멈추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EOCR이죠. 그래서 이제 EOCR을 거쳐서 모다로 전선이 가는 겁니다. 그때 이 모다가 10마력짜리라고 합시다. 모다 10마력짜리 삼상모다 10마력. 삼상모다 10마력짜리는 전격 전류가 일반적으로 16A 정도 됩니다. 16A. 그때의 이 차단기 특성 곡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성 곡선, 여기서 지금 트립 시간 표기하는데 이 트립 시간은 이 특성 곡선은 최대값에서 구해온 게 아니라 여기 이쪽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 곡선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최소값.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30A의 2배, 60A가 흘러가면 최소 40A까지 있다가 트립되거나 최대 4분, 이 차단기가 멍청하게 4분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트립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최소 40초까지 기다렸다가 트립 될 수도 있지만 4분까지도 있다가 멍청하게, 차단기 멍청한 놈이 4분까지도 있다가 트립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곡선이. 어쨌거나 나는 이 최소값 곡선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 트립 시간을. 그러니까 15A짜리 차단기든 전격전류 AT 값을 말하는 겁니다. 전격전류, 여기도 AT 값. 15A짜리 차단기 사왔고 20A짜리 차단기를 사왔고 또는 30A짜리 차단기를 사온 겁니다. 그때 1.5A 전류가 흘러가면 이 모든 세 개의 차단기는 한 1분 40초까지는 견디고 가만히 있다가 트립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A짜리 차단기를 사왔으면 1.5A면 차단기에 몇 A가 흘러갑니다. 45A가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45A 흘러가도 그 1분 40초 동안은 트립 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1분 40초에 트립 시키겠다. 차단기 내부에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20A짜리는 30A가 흘러가도 1분 40초까지는 견디고 있다가 1분 40초 지난 후에 트립 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4배의 전류가 흘러갈 경우에 15A짜리 차단기는 4배 흘러가면 몇 A입니까? 60A죠. 이게 4배니까 이거의 4배는 80A, 이거의 4배는 120A죠. 60A가 흘러가도 9초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9초 후에 트립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모다 전격 전류가 16A입니다. 16A. 한 15.9A 흘러가도 16A까지 흘러가도 모다 타지 않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모다가. 16A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모다에 흐르는 전류가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다에 흐르는 전류가, 예를 들어서 모다가 베어링이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모다가 끼렉 하면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모다가 베어링이 완전히 나가면 꽉 끼어가지고 더 이상 안 돌아가고 뭉 하고 가만히 있겠지만 모다가 베어링이 살짝 나가가지고 베어링 소리가 끼릭 하면서 돌아간다 이거죠. 한 16A나 17A 흐르겠죠. 솔직히 17A면 흘러도 모다 그렇게 타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한 16A, 한 17A 흐른다고 합시다. 17A. 모다 17A. 아니, 한 20A, 모다에 한 30A 흐른다고 합시다. 30A.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으나 모다에 30A 흐른다고 탑니다. 모다가 30A 흐르면 한 5초, 6초 흐르는 상관없습니다. 30A 흘러도 한 5, 6초 흐르는 건 견뎌냅니다, 모다가. 근데 5, 6초 넘어가기 시작하면 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6A짜리, 30A 넘어서 흘리기 시작하면 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30A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합시다. 여기다가 이 차단기 30A짜리 설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차단기 트립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차단기 트립 안 됩니다. 트립 안 됩니다. 보십시오. 특성 곡선에서
한 배 전류니까 1배 전류니까 1배 전류. 트립 시간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트립이 안 됩니다. 1배, 이거 1배니까. 사장님 트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다?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다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30A짜리 설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음에 그러면 15A짜리 설치해보자. 15A짜리. 15A짜리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30A 흘러가게 되면 한 40초 있다가 40초 있다가 트립이 되겠죠. 사단기가 트립이 되겠죠. 그래도 보다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탈 가능성 40초 정도 있다가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보호를 합니까? EOCR을 한 16A 보다 전격이 16A니까 16A 여기 보다 전격값 보다 흐르는 전류값 세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팅하는 거 시간 세팅 몇 초 있다가 얘를 신호를 이쪽으로 보내줄 것인가 하는 이 시간 세팅 이게 하는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한 16A 세팅해 놓으면 해놓고 여기 뭐 1초 정도나 세팅해 놓으면 30A 흐르면 1초 있다 바로 얘 신호 보내서 탁 튀어나게 만들면 보다 정지하니까 보다 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5A짜리 설치하면 되겠죠. 근데 15A짜리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16A나 17A 흘러갔을 경우에 트립될 가능성이 있죠. 16A 흘러갔을 때 트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트립은 안 되리라고 보지만 이 정도에서는 이 차단기가 트립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건 장담 못하는 겁니다. 장담 못하는 겁니다. 정확히 차단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5A는 좀 위험하고 그래서 20A 설치하면 딱 좋습니다. 20A 설치하면 16A 10마력짜리에다가 차단기가 보면 여러분 가보면 현장 가보면 40A 30A 40A짜리 설치한 경우도 많습니다. 30A짜리 설치한 것도 많습니다. 20A가 적당합니다. 여러분 20A. 그래서 특성 곡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성 곡선을 설명하지 않고 특성 곡선을 언급하지 않고 차단기 명판을 설명하면 그것도 가짜 유튜버입니다. 오버로드 설정값을 16A 맞추고 기동 딜레이 타임 D타임을 오버로드의 D타임을 5초 정도 운전 지점 O타임을 2, 3초에 맞춘다. 이것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만 이것은 오버로드에 대한 것은 그렇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좋은 내용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는 2편 정도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